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래서 주권자는 우리이고 이 주권의 행사는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의 부정 행위는 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거가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탄핵도 대통령 탄핵도 잘하고 선거도 자주 하는 이상한 나라. 그래서 선거 민간 선거 감시단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공인한 단체이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선거를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선거를 해온 그것을 조사하고 기록한 바로 현재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서 점수를 100점 만점에 최대 40점까지 줬습니다. 30점에서 40점밖에 안 된다. 상당히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선거 체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한 말 중에 주목할 얘기가 그겁니다. 국민이 백성이 이런 사실을 개선하자고 하면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반드시 그걸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왜 요지부동 하나도 안 바꿔주냐? 그 자체가 부정행위라고까지 이 보고서에 썼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끝나고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가자면 유엔까지 들어갑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에 관한 이 사항이 대두에 올 거예요. 우리는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헌법 1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떤 힘이 어떤 권력이 이것을 농단하고 있고 부정행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형입니다. 사형. 봐줄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민이 투표에서 이 권력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재판 없이 직결상해야 돼요. 공무원이 지금 두 번 들어가서 선거 있다고요? 잡아넣을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총살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의 정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대선에 와가지고 부정선거 행위가 엄청나게 보고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민간 단체에서 이 저기 사전선거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숫자 체크합니다. 다 찍어요. 사실 찍어요.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몇 명이 투표 들어갔다는데 선관위에서 이 통계로 발표하는 컴퓨터 통계로 발표하는 데는 벌써 엉뚱한 숫자가 떴죠. 어떤 선거구에서 민간 단체에 있어서 가지고 진짜 찍어요. 입구 들어가서 탁탁탁탁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들어가는데 갑자기 300명 떴더라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런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역사하는 힘은 자유입니다. 자유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권리를 행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역사하는 힘, 정신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신성한 가치이고 선거도 신성한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 자유, 신성한 가치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이게 체계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부정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가 다 흔들려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신성한 가치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했죠. 이 자유는 우리 주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거하고 종의 멍에라는 것이 이렇게 대치되게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현실에 맞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36절에서 말씀입니다. 이렇듯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며 신성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뜻에는 성경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를 죄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마귀로부터 자유, 이 자유해야 됩니다. 아주 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처단하고 자유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자유. 세상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침해받는데 세상으로부터 자유. 이것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우리에게 찍히면 대통령 될 사람 없고 공무원 될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면서 신성한 가치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본질은 죄에서 자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권력으로까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독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가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의 실현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의 삶의 자유, 즉 방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자유, 죄를 짓고 함부로 살고 이런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유라는 신성한 가치를 아주 더럽히는 거예요. 방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는 계속되는 개혁의 의지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의지예요. 이게 자유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개혁, 개혁주의, 이 속에는 저항이라는 뜻까지 있어요. 그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계적인 통합적인 말을 영어로 말할 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이게 개혁주의, 개혁. 그래서 이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은요, 사실 천지개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종교체계를 인간이 저항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항해서 자유를 쟁취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1500년 이후 종교개혁이 개혁으로 탄생한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핵심이 자유입니다.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개혁 정신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종처럼 억압되고 카톨릭의 절대적인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들의 갖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기독교입니다. 우리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흩어져서 자유적인 기독교, 무슨 기독교, 뭐 이단 기독교 다 나오는데 이 기독교의 정통은 우리가 갖는 개혁 정신과 자유의 정신을 갖는 기독교가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치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도 똑같은 이치를 가져요. 그래서 중세 이후 근대 사회 이럴 때 전 세계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가 이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근대 사회는 그러면은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식민지를 개척해서 식민지를 자기네 땅으로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으로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나쁜 측면의 정신이 있어요. 나쁜 측면의 정신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족속을 미개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쪽을 전쟁에 들어갈 때 그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 잉카 족속들을 사정없이 다 죽여버린 것은 미개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측면이에요. 그런데 좋은 측면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다르고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데 급하게 이 식민지 정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나라를 점령해서 황금을 가져오고 인간을 통해서 노동력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게 식민지 정책입니다.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잘 이해를 해야 자유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민지 정책으로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 때 지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래 이름이 뉴 잉글랜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새로운 영국을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이 아메리카의 북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서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는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서 영국이 지금 미국의 땅을 다스리고 모든 권한, 정치적인 권한, 경제적인 권한, 그 땅으로 이민하는 권한을 다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한 것이 1975년부터 1775년부터 1781년까지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한 나라가 됐어. 뭐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속뜻을 모르면 결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 시대라 갔을 때 일제라는 말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민지로 사는 우리는 자동으로 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착취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뺏어가거나 강제 징집하거나 여자들을 위안부로 이끌어가거나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이게 종의 멍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독립을 한 1781년 기점으로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유럽 열강으로부터 전 세계가 다 식민지화하듯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우리 이쪽 동양 쪽으로는 저 필리핀, 베트남 뭐 이쪽 다 그다음에 중국까지 식민지 정책이 아주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이 힘으로부터 다 식민지화가 됐는데 북아메리카에서 미국 잉글랜드에서 미국이라는 데가 독립을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우리도 독립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야.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전 세계의 이 역사에 가름길이 돼요. 제국주의를 파쇄하고 우리도 독립하자. 이 정신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지배를 받을 때 언어도 뺏기고 한글도 뺏기고 학교에서 다 일본어로 교육하고 일본인과 통혼을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으로 끌어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일본 군대로 보내고 그럼 우리나라의 빈 땅에 누가 들어와요? 일본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오고 막 섞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런 이 제국은 다 하나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미국의 독립 정신을 전 세계인들이 학습이 된 이후로 단일 민족은 다 독립하자고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도 여기에서 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탈출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게 미국의 독립이에요. 그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파리 대혁명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파리 대혁명 찾아서 파리 대혁명이 자유평등을 위주로 해서 황제 즉 왕을 폐하고 우리가 미국처럼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웠어. 파리 대혁명이 뭐냐면 우리도 미국처럼 황제를 폐하고 우리가 황제, 총리, 총통을 우리가 뽑자. 이거 우리가 자유평등이다. 이게 파리 대혁명의 정신이에요. 그럼 파리 대혁명이 왜 일어났냐면 미국 독립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유럽 전역과 더불어 아시아권으로 되는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깃발을 들고 다 독립.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 세계의 각 나라에 독립돼서 각 나라의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게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됐고 파리 대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신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이 뭡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외치고 서명하고 선언서를 만들고 선언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헌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3.1 운동 때 3.1
만세운동 선언서가 포함돼요.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선언서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정한 바가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 세계 역사에 물꼬를 틀어버린 게 미국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전 세계의 독립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은 이 정신의 흐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 공부가 되죠. 그러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를 미국이 갖고 왔을 때 이 가치를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성경과 미국에 있는 각 주마다 자리 잡은 이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에는 성경과 더불어 이 개혁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반드시 뒤따라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먹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 백성은 자동으로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의 이 제국주의 일본 식민지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일본의 그냥 종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있는 권력과 외교 정책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경찰력이 들어와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국에서 시체가 건장한 사람들을 징집해서 저 사람들을 군대로 끌어가야 되겠는데 1만 명을 모집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가요, 가요 이게 아니에요. 와서 잡아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냥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에 우리처럼 피부색이 똑같고 우리처럼 머리도 시커멓고 우리처럼 눈썹도 똑같고 우리처럼 광대뼈가 태어나고 하는 우리 한민족 족속이 하와이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면 우리 공룡 영화 찍은 그게 하와이에서 촬영됐는데 거기 평원에 가면 한국 정통의 황소떼가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이주해간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를 갖고 왔어요. 이 소들이 지금 번화시대에서 황소떼가 있습니다. 하와이 이 초원에. 그런데 우리나라 황소는 개량이 돼서 덩치가 크고 고기가 많이 나오게 개량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황소는 현재 한반도에 거쳐 있는 이 우리나라 황소는 개량된 약간 가짜예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면 진짜 옛날 우리 황소가 있어요. 골반이 튀어나가가지고 일만자라게 생긴 소가 거기가 있어요. 혈통과 유전자가.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그때 당시 일제 당시에 1900년 20년 전으로 해서 하와이로 멕시코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왜 갔을까? 차원에서 나 이민 가려고 해서 갔을까? 일본이 노동력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잡아다가 수출한 거예요. 인간 수출. 그게 뭐예요? 노예예요. 종의 몽예. 그때 당시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간 우리의 이 선진들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한국 땅에서 가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팔려간다는 사람들이니까 신체가 건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가서 우리 혈통 가는 사람 보면 키가 다 2m 가까이 돼요. 그 못 먹고 사던 그 조선 말기에 골격이 좋고 건강하고 남녀를 그렇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가면은 그 안에서 병 들고 그 안에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죽은 사람 바다에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악한 배의 환경에서 생존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땅에 내려서 이질이나 콜레라나 등등의 열병의 인자가 있으면 고쳐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처형해서 버리고 온전한 사람 만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지금 하와이에 남아있는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멕시코에 있는 애니깽이라고 하는 우리 혈통의 조상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갔어요? 종의 멍에 때문에. 그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인권에 이런 거 대우받고 간 게 아니에요. 팔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검역을 받고 통과한 사람만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 역경을 통과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빈 쪽에 특성을 가진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초기에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흑인하고 똑같이 써있어요. 시커먼 원숭이하고 누런 원숭이 차이처럼 일을 했어요. 그렇게 불임을 당했어요. 왜요? 종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야. 종의 멍에를 지어줬어.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통 이 땅의 정통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인쇄 작업을 해서 국민 개봉 운동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땅에서 사형 선고받아서 죽을 생명인데 극적으로 미국으로 유학 간 거예요. 미국에 유학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알았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장을 붙였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기도 제목이야. 평생 기도 제목. 내 민족에게는 종의 명예를 다시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자유가 찾아왔어. 자유가 찾아왔어. 그러면 이 자유를 찾아온 이 정신에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 미국에서 법학 박사 이거를 다 받았잖아. 이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이루어진 이 미국 독립 정신이 전 세계에 있는 제국주의를 다 깨트려버리고 식민지 정책을 깨트려버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독립시킨 정신이라는 걸 알았어.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걸 알았어. 자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 속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살과 피야. 살과 피. 그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 수모를 다 겪었잖아. 종의 먹이가 뭔지. 그래서 이분이 피를 끓는 정신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계속 연설한 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야 합니다.
자유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가 가질 진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 연설했어요. 정치 연설.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이분의 이 연설을 듣고 많이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투표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에다가 뭐가 박아졌어요? 자유가 박힌 거예요. 자유. 이게 미국의 독립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의 멍해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종의 멍해. 야, 역사적인 얘기를 또 할게요. 중국이 1600년 이후에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세계에 있는 열강들이 1600년 이후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두주자가 어디냐면 포르투갈에 있었어요. 포르투갈 축구 선수 누가 있냐? 태어나 포르투갈에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어. 지금 전 세계 축구의 포르투갈 사람이야.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중국을 막으려고 중국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섬 마카오라는 섬을 점령해서 거기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선교 기지야. 식민지 기지 마카오가. 지금도 마카오 가면 포르투갈어를 쓰고 모든 행정이 포르투갈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 쓰여져요. 마카오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카오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요 세력은 카톨릭 세력이 있었고 영국은 홍콩을 점령해서 홍콩으로부터 영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1650년경에 북경 다른 지역 빼고 북경에만 기독교인이 27만 명이었어요. 상상이 가요? 27만 명. 그 다음에 1957년에 황제가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 돼서는 중국이 1650년경에 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다면 미국보다 자유라는 가치가 월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7만 명의 기독교인에다가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황제 칙령으로 선포가 됐어.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식민지 정책을 들어갈 때 잉카나 아메리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글도 모르고 미개 안 돼. 미개 와서 막 겁박 쓰고 총 쏘고 그러면 막 벌벌 기는데 야 중국에 들어갔더니 한자 문화에다가 문명과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 제사가 있어. 그래서 타협을했어요. 이게 문화가 충돌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바티칸 지금 카톨릭에서 어떤 선언을 해주자면 중국에서 우상 숭배와 제사는 그들의 문화니까 허용한다 이랬어. 그러면 우상 숭배를 허용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자유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가 싹 다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이 공산화가 된 이후로는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1600년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1917년대 이때 들어오잖아요. 250년, 300년이 더 앞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됐던 중국이 나중에 공산화가 됐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일제 시대로 가져옵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정책을 찾아냈어. 그게 신사참배예요. 근거가 어디서요? 300, 250년 전에 중국에서 바티칸이 시행한 정책을 찾아낸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다. 종교하고 연관이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했을 때 우수한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찬성했어. 장로님들도 찬성하고 서명하고. 왜냐하면 문화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니다.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대적 같은 믿음은 우상 숭배는 아니다. 이 등을 돌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 북한이 왜 공산주의가 됐냐? 그 땅에 이 기독교인들이 태엽한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남았어. 나는 그렇게 봐. 중국도 그래서 공산화가 됐어. 그 평양 대부흥이 어마어마한 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있던 대부흥이 어떤 부흥이냐면 주일나라 평양시내 가게들이 다 문 닫아버렸어. 사람들이 다 교회 가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문 닫고 차라리 교회 가든지 놀자. 장사 그 정도였었어. 평양 대부흥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김일성 우상이 오고 김정일이 우상이 서 있죠. 그 자리에 장대인 교회 자리에 그게 서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신사참배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가 반이 갈라졌어. 반은 어디로고요? 자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오라고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이 자유를 붙잡은 우리 하나 다시 종의 명령을 지고 우상 숭배도 괜찮아. 그건 문화야. 일반 천황에게 절하는 것도 괜찮아. 그건 문화고 정치행위야. 이 타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공산화된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었어. 그러면 제가 왜 이 정치적과 세계 역사와 미국의 역사와 제국주의 역사와 일본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중국 역사를 왜 다 끌어오느냐? 이번 6월 3일 대선이 2kg야. 2kg. 자유를 가진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종의 명예를 메고 무너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어.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쪽 정치 세력은 동성애 입법한다, 성소수자를 국회 공무원의 30%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공부보다는 것들 다 동성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 막 시켜주는데 그게 종의 명예를 메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얘기하겠지. 우상숭배 괜찮다. 입법시켜. 국가가 각 교회들마다 종교 타원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니 각 종교는 서로 통합하라고. 그러면 종의 명예를 메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미국이 이 정신으로 독립했으며 파리 대혁명이 이 정신을 띄으며 전 세계 식민지자들이 이 정신으로 독립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신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유로 가야 된다. 이것을 표로 우리가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자유가 뭔지 종의 멍해가 뭔지 이제는 판단을 못하고 있어. 지금 무너진다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나는 이 시골교회 목회지만 목사지만 속 터져. 맨날 여기서 진짜 묵상하면서 산책하면서 태극기 보고 나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게 세계사 공부를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왔냐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관점 이게 꿰뚫어 보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데 학교서부터 지금 40대, 50대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부터 공부를 갖다가 자유를 뺀 이 공부를 시켜버려 가지고 이 머리가 차경화가 돼가지고 못 알아들어 이 말을. 그랬더니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공산주의 공부한다네. 이제 공산주의 세상이 오니까 미리 공산주의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미쳐 죽을 일이야. 세계 역사가 무엇으로 이 기점이 갈라졌는지를 보지도 몰라. 미국의 독립으로부터 이게 갈라져요. 이게 세계 역사가. 이게 자유하고 공산주의 역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깃발이 프랑스 국기에 돼 있어요.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그게 어디서 왔냐? 미국의 독립정신이 그걸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돼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독립했냐면 파리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개혁주의적인 정신과 그들이 원하는 종교의 자유로 그들의 독립을 승인한다. 이게 어디서 선언됐냐면 파리에서 선언됐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역사의 순서가. 그러고 나서 파리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전 세계에 권하는 교황청과 파리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우리가 80년 가까이 밟아왔어요. 이제 100년 세계를 갖고 가요. 100년 대계를 모으고 가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가야 되죠. 80년을 자유를 민주 누린 우리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라고 하면 가지겠냐고. 다 죽고 말지.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공산주의 교육받고 공산주의 종하라 그러면 가지겠냐고. 80년을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되겠냐고요. 근데 그걸로 간다고요? 가지냐고요? 가면 사라지냐고요? 절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통일을 발표할 때 남한에 들어가서 4천만을 죽인다고 했어요. 다 죽인다는 뜻이지. 왜요? 자유에 물드는 것들은 안 돼. 그 얘기잖아. 우리는 이미 자유에 물들어 있는데요. 공산주의하고 좌경화에 대해서 좌측으로 가요. 사라져요? 안 돼요, 이게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6월 3일 날 이 투표를 한다네. 그 좌측에서는 벌써 정부 구성을 다 끝내놨다면서요. 청와대 수리하고 들어간다고 발표했잖아요. 아니 선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청와대 수리할 것을 계획하고 이미 행정부를 다 구성해놨어. 당연히 지달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내가 김문수 지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가 종교개혁 때 일어난 우리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전 세계의 모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를 다 독립시켰어요. 이 정신이 지금 와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냐고요.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자손까지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입에 역사의 진실을 꿰뚫어 와서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말을 안 해주고 엉뚱한 비전만 얘기, 비전만 뭐 돈 어떻게 퍼준다, 뭐 90%가 뭐 5천이 된다, 뭐 해가지고 뜬금없는 얘기예요. 자유가 빠지면 천만금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유가 빠지면. 이 자유가 신성한 가치라는 거, 신성한 가치. 그런데도 우리의 판단이 지금 그렇게 가요. 죽고 말 일이에요. 죽고 말 일. 우리는 지금 이틀 남았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역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았으면 일제 해방될 때 중국이 공산화될 때처럼 우리도 다 공산화됐으면 그냥 지금 우리가 다 조개 망해를 메고 북한처럼 그냥 굶어 죽어도 위대한 수령입니다. 총살을 받아 죽으면서도 위대한 수령 만세! 그러고 죽으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유를 80년 동안 누리고 왔는데 그게 되겠냐고.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인 기점에 서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국한되어 있는 우리겠지만 영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속 터지는 마음을. 그래서 한표라도 들어와서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 뭐고 이런 얘기는 다 허황된 얘기예요. 가운데박에는 자유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헌법 1조 1항, 헌법 1조 2항을 다룬 거예요. 금요일날도. 그게 핵심이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1조 2항에 있는 국민 주권이 뭐냐면 투표예요. 우리 표 하나. 이걸로 우리는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국민이 잘못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로 돌아와 있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헌법기관도 그리고 우리 헌법기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정선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5가지 사항을 요구했어요. 난 그 중에서 5가지 사항이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인의 도장을 찍어서 배포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저거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투표용지가 출력이 나오면은 이 도장 자리가 공백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관리자가 한 사람 들면 도장 꽝 찍어서 한 장 주면 되잖아. 1대1이잖아. 그런데 사전 투표용지에서는 여기가 도장구멍이 빨갛게 찍혀서 나와?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 장 출력했을 때 선거관리인의 인장을 찍힌 거로 투표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왜 안 받아들이냐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는 상견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뺀 거 가지고 가서 밥 먹으러 갔네.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었어? 송출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찍힌 거는 지금 100%다 인쇄되잖아. 다 들어갈 때 10장 인쇄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인의 도장이 찍힌 걸로 투표해야지. 그런데 저 지금 계속 멍텅 부리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받아줘? 선거관리원에서. 이제 이 미친 새끼들이 아주 완전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에 속고 있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제발 이 투표를 사전선거 한 것부터 먼저 개봉합시다. 맨날 사전선거 할 때마다 부탁 뒤집어지니까 그런 치사한 얘기 들지 말고 선거 시작한 순서로 개표합시다. 가만히 들으면 그게 당연한 얘기더라고. 왜 이거는 놔두고 본투표 그만하고 시끄럽게 했다가 이거 가지고 아주 홀딱딱 뒤집어지게 하냐고. 그러니 이거부터 개표합시다. 국민이 정당하다면 이거 먼저 개표하든지 이거 먼저 개표하면 다 정당하면 개표하지 않는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끝까지 사전투표는 마지막에 개표해야 되고 본투표만 먼저 개표해야 된다네. 왜 그래요? 거기까지 국민들이 청원 듣잖아요. 정책 청원 듣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국민이 의사 청원을 넣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넣어요. 그러면 청원을 받아들여서 제안서를 읽어보고 좋으면 채택해요. 채택해서 시행을 해봐요. 그래서 시행이 해봤더니 잘 돼요. 그러면 포상을 해주죠. 이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계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잘 되는 게 우리 고속도로 들어갈 때요. 분홍색, 녹색 이거 어떤 공무원이 제안서에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도로 체계를 보고요. 이야, 미술처럼 이렇게 도로가 가는 대로 내가 약속하기를 녹색 차선만 따라가면 목적지 도착합니다. 갈라질 때마다 녹색 차선으로 가면 목적지 도착해. 분홍 차선만 들어가면 이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그럼 이게 왜 들어갔어요? 좋은 청원의 제안을 받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제도도 국민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검토하고 받아줘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멍텅구리 찍혀있는 투표줄이 계속 나가. 그러면 몇 개가 나가는지 몇 개가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국제 참관인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서가지고 투표 들어가면 이게 딱딱딱딱 찍고 있어. 우리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들이. 그러면 이 수치가 아마도 오차가 생긴다면 난 10명 이하로 봐. 우리 도로 지나갈 때 알바 나가서 지나가는 차 횟수 찍으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교통량 조사하려고. 투표를 다 이게 찍고 있어. 민간단체에서. 그런데 그 동시에 선관위에서 몇 명 투표했다고 숫자가 뜨네. 이 사람들 찍고 있는데 엉뚱해 숫자가. 왜 그런 거 사냐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냐고. 우리가 벌써 뭔가에 지금 종의 멍에 씌어져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가는 거야 지금. 이 심각한 우리의 이 현상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고 있지만 깨어가고 있지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망하냐 사냐 기로에 서요. 그 가운데 박혀있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곧바로 멍해가 들어와요. 종의 멍해가 들어와요. 이거는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봐도 알아요. 중국을 봐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
이 사건에서 남북이 갈라진 사건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가야 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